새벽 5시 서울 변두리의 낡은 미용실. 이정화는 오래된 거울 앞에 섰습니다. 형광등 불빛 아래 58년을 살아온 얼굴이 그대로 비쳤습니다. 주름진 눈과 거칠어진 손끝, 그리고 세월이 지나도 지워지지 않는 흔적들. 오늘만큼은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당당한 엄마로 서고 싶어. 오늘은 아들 준서의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31년을 혼자 키운 아들이 드디어 결혼을 한다고 했습니다. 정화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물이 터질 뻔했습니다. 이제 끝이 보이는구나. 평생을 버텨온 인생. 하루하루가 전쟁 같았던 시간들. 그 모든 게 이제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구석엔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정화는 옷장에서 몇 년 전 사둔 정장을 꺼냈습니다. 값싼 폴리에스터 소재였지만 그래도 단정해 보였습니다. 다림질을 하며 그녀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준서 여자친구 쪽은 부잣집이라던데. 며칠 전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유진이네 집이 좀 사는 편이야. 강남에 아파트가 있고 아버지는 건설회사를 한다고 했습니다. 정화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었습니다. 그래, 그럼 더 좋지 뭐. 우리 준서 복 받은 거네. 하지만 속으론 조금 위축됐습니다. 괜찮을까? 내가 너무 초라하게 보이진 않을까? 손톱 밑에 남은 염색약 자국을 보며 정화는 손을 꼭 쥐었습니다. 미용실 구석에는 낡은 액자가 걸려 있었습니다. 20년도 더 된 사진. 갓 태어난 준서를 안고 웃고 있는 젊은 정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사랑하면 다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결혼 3년 차, 남편은 사업에 실패했습니다. 빚더미에 앉았고 집은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어느 날 아무 말 없이 떠났습니다. 정화야, 미안해. 나 더는 못 버티겠어. 전화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그 후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정화는 당시 28이었습니다. 손에는 돌도 안 된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떡하지?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를 보는 순간 정화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울면 안 돼. 이 아이를 지켜야 해. 그날부터 정화는 미용실 보조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밤엔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잠은 하루에 서너 시간. 그렇게 버티고 또 버텼습니다. 10년이 지나 정화는 작은 미용실을 차렸습니다. 정화 미용실이라는 간판을 달았을 때 눈물이 났습니다. 준서야, 이제 엄마가 너 떳떳하게 키울 수 있어. 아들 준서는 착한 아이로 자랐습니다. 어릴 적부터 엄마를 걱정했습니다. 엄마, 오늘 밥 먹었어? 내가 라면 끓여줄까? 초등학교 4학년 때 준서는 스스로 라면을 끓여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정화는 속으로 울었습니다. 미안해, 준서야. 엄마가 너한테 이런 어린 시절을 줘서. 하지만 준서는 늘 밝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나라면 진짜 좋아해. 그 웃음이 정화를 지탱하는 힘이었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 준서는 지방대학에 진학했습니다. 장학금을 받았고 아르바이트로 생활비를 벌었습니다. 엄마, 나 이제 어른이야. 엄마는 이제 좀 쉬어. 대학 졸업 후 준서는 서울의 중소 IT 기업에 취직했습니다. 월급은 많지 않았지만 성실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2년 전 준서는 여자친구를 사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소개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 정화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드디어 우리 준서도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구나. 며칠 전 준서는 정화를 불렀습니다. 엄마, 유진이랑 결혼하려고 해. 정화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응. 그래서 상견례 날짜 잡았어. 이번 주 토요일. 정화는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준서야, 축하해. 정말 축하해. 그날 밤 정화는 혼자 울었습니다. 기쁨과 안도, 그리고 묘한 외로움이 섞인 눈물이었습니다.
이제 준서도 자기 인생을 살겠구나. 거울 앞으로 돌아온 정화는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오래된 제품이었지만 그래도 얼굴이 조금 화사해 보였습니다. 괜찮아. 사람은 마음이지. 정화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예비 며느리 유진은 사진으로만 봤습니다. 청순하고 예쁜 여자였습니다. 교사 준비 중이라고 했습니다. 착한 아이겠지. 정화는 그렇게 믿고 싶었습니다. 오전 10시 정화는 미용실 문을 닫았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니까 하루쯤은 쉬어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으로 향했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고급 한정식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준서야, 여기 괜찮겠니? 너무 비싼 거 아니야? 정화가 걱정스레 물었을 때 준서는 웃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유진이 아버지가 예약해 주셨대.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오늘만큼은 당당하게 가자.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을 때 정화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준서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긴장하지 마. 괜찮아. 정화는 아들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괜찮아.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선 알 수 없는 불안감이 맴돌았습니다. 왜 이럴까? 이상한 느낌이야. 문을 열었습니다. 차분한 조명, 깔끔한 인테리어, 그리고 테이블 저편에 앉아있는 사람들. 정화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어서 오세요.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화는 눈앞의 남자를 보았습니다. 20년 전 자신을 버리고 떠난 남자. 전 남편 강도현이었습니다. 도현. 정화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도현도 그녀를 보며 얼어붙었습니다. 정화. 두 사람의 시선이 공중에서 충돌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준서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저분을 아세요? 정화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옆에는 단정한 여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엔 유진이 있었습니다. 유진이 당황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아빠. 그 한마디가 정화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빠라고? 정화는 천천히 깨달았습니다. 유진은 도연의 딸이었습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아들의 연인은 전 남편의 딸이었습니다. 정화는 비틀거렸습니다. 준서가 황급히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아?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하지만 괜찮을 리 없었습니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엔 충격과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화, 어떡해? 그 순간 정화는 느꼈습니다. 운명은 잔인하다는 것을, 그리고 과거는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이 결혼. 도연의 입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취소해야겠어. 그 한마디가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정화는 그 자리에 선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1년을 버텨온 인생. 오늘 당당한 엄마로 서고 싶었던 그녀.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가장 잔인한 시험을 내밀었습니다. 정화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20년 만에 마주한 남자. 강도현. 한때 사랑했고 미워했고 그리고 잊으려 애썼던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정화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젓가락이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철컥 소리가 식당 안을 울렸습니다. 도연도 그녀를 보며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엔 충격과 당혹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화, 당신이 왜 여기? 그 순간 도연의 옆에 앉아있던 여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여보, 무슨 일이에요? 박미란이었습니다. 도연의 현재 아내. 지적이고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준서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엄마, 저분을 아세요? 정화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진도 혼란스러운 표정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아빠, 무슨 일이에요? 아는 분이세요? 도연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정아 씨. 도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준서 씨 어머니였습니까? 정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맞아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이건 안 되겠습니다. 그 한마디에 정아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정아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도연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이 결혼 말입니다. 절대 안 됩니다. 순간 식당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준서가 황급히 말했습니다. 잠깐만요. 무슨 말씀이세요? 갑자기 왜 그러시는 겁니까? 유진도 놀란 표정으로 아버지를 붙잡았습니다. 아빠, 무슨 소리야? 우리 결혼하기로 했잖아. 하지만 도연은 단호했습니다. 유진아, 이 사람은 도연이 정화를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의 전 부인이야. 그 순간 모든 사람이 숨을 멈췄습니다. 준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정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유진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준서 오빠랑 나는 남매라는 거예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준서 씨는 내 친아들이 아니야. 정화는 그 말에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서가 얼어붙은 표정으로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그게 사실이에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미안해, 준서야. 도연이 차갑게 말을 이었습니다. 이 여자는 나와 결혼했을 때 이미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정화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도연 씨, 그건 말하지 마세요. 도연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나를 속였어요. 정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건 그때 사정이 있었어요. 도연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사정? 사정이 뭐가 중요합니까? 당신은 거짓말을 했어요. 정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다시 되살아났습니다. 준서는 충격에 빠진 채 물었습니다. 그럼 제 친아버지는 누구예요? 정화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준서야, 그 사람은 이미 세상에 없어. 사고로 돌아가셨어. 준서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말 안 하셨어요? 왜 지금까지 숨기셨어요? 미안해, 너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 도연이 자리에서 완전히 일어섰습니다. 이 결혼은 취소합니다. 유진아, 가자.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그래도 준서 오빠는 잘못이 없잖아요. 유진아, 이건 내가 이해할 문제가 아니야. 도연은 단호했습니다. 미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일단 진정하고 이야기해요. 아이들이 보고 있잖아요. 하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란 씨, 이건 내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는 정화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엉망이 됐어요. 이제 내 딸까지 엉망으로 만들 순 없습니다. 그 순간 도연은 테이블 위에 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정화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찰싹. 차가운 물이 정화의 얼굴을 적셨습니다. 정화는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뺨이 화끈거렸습니다. 도연 씨. 미란이 놀라 소리쳤습니다. 준서도 황급히 일어나 정화를 붙잡았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정화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눈물인지 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 여자가 어떤 사람인지 당신은 몰라요. 거짓말쟁이에요. 믿으면 안 됩니다.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얼굴을 닦았습니다. 도연 씨, 그건 너무해요. 너무하다고요. 당신이 나한테 한 짓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도연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유진이 울먹이며 말했습니다. 아빠, 제발 그만해요. 준서 오빠 엄마한테 왜 그래요? 유진아, 넌 몰라. 이 여자가 얼마나 나를 힘들게 했는지.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결혼은 절대 안 돼. 내가 살아있는 한 절대 허락 못해. 준서는 분노로 떨렸습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겁니까? 우리 엄마한테 왜 이래요? 도연은 준서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준서 씨, 당신도 피해자예요. 당신 어머니한테 속은 거예요. 뭐라고요? 당신은 내 친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나는 당신을 내 아들로 키웠어요. 3년 동안. 정화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도연 씨, 그때는 나도 어쩔 수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다고요? 당신은 선택을 했어요. 거짓말을 하기로. 도연은 손가락으로 정화를 가리켰습니다. 당신은 나를 이용한 거예요.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하지만 도연은 듣지 않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내 사업이 망했어요. 당신 때문에 빚더미에 올라앉았어요. 그건 사업 때문이었잖아요. 아니에요. 당신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기 때문이에요. 도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식당 안에 다른 손님들이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미란이 급히 도연을 붙잡았습니다. 여보, 제발 진정해요.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도연은 거칠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정화를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봤습니다. 이 결혼 절대 안 됩니다. 다신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도연은 유진의 손을 잡고 식당을 나갔습니다. 미란이 잠시 망설이다가 정화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남편이 너무 흥분했어요. 그리고 그녀도 서둘러 나갔습니다. 식당 안엔 정화와 준서만 남았습니다. 정화는 그 자리에 무너져 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준서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미안해, 준서야, 정말 미안해. 정화는 얼굴을 감싸쥐고 울었습니다. 준서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의 눈엔 혼란과 배신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저한테 왜 말 안 하셨어요? 준서야, 너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았어. 상처 주고 싶지 않았다고요? 준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 더 큰 상처를 받았어요. 전부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정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습니다. 준서야, 엄마는 정말 너를 지키고 싶었어. 지키고 싶었다고요? 준서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엄마, 전 이제 뭐예요? 전 누구예요? 정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준서는 천천히 뒤로 물러섰습니다. 엄마, 저 좀 혼자 있고 싶어요. 준서야, 제발요. 엄마. 준서는 돌아서서 식당을 나갔습니다. 정화는 그 자리에 무너졌습니다.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준서야, 정말 미안해. 그녀의 목소리는 텅 빈 식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1시간 후 정화는 식당을 나왔습니다. 얼굴은 부어 있었고 옷은 젖어 있었습니다. 거리는 밝았지만 그녀의 세상은 어두웠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준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준서야, 제발 전화 좀 받아. 정화는 지하철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미용실 안은 어두웠습니다. 그녀는 불을 켜지 않은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31년을 버텨온 인생. 오늘 당당한 엄마로 서고 싶었던 그녀. 하지만 운명은 그녀에게 가장 잔인한 현실을 보여줬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과거가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20년 전 그 힘들었던 시절. 도형과의 결혼. 그리고 준서의 탄생. 정화는 당시 28이었습니다. 연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정화는 임신 사실을 알았습니다. 어떡하지? 두려웠습니다. 혼자 아이를 키울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때 도연을 만났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하던 성실한 남자였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책임질게요. 도연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정화는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그와 결혼했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도연의 사업이 실패했습니다. 빚이 쌓였습니다. 그리고 그는 정화를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정화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찢어졌습니다. 결국 도연은 떠났습니다. 미안해, 정화야. 나 더는 못 버티겠어. 전화 한 통이 전부였습니다. 그 후로 소식이 끊겼습니다. 정화는 그렇게 혼자 남겨졌습니다. 이제 20년이 지났습니다. 도연은 다시 성공했습니다. 건설회사 대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정을 꾸렸습니다. 정화는 그 사실을 알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나는 뭐였을까? 다음 날 아침 정화는 준서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준서야, 제발. 정화는 미용실 문을 열지 못했습니다. 손님을 받을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오후 정화는 준서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경비실에서 막혔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준서 씨는 오늘 출근 안 하셨습니다. 정화는 발길을 돌렸습니다. 준서야, 넌 어디 있니? 그날 저녁 정화는 준서의 원룸 앞에 섰습니다.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준서야, 엄마야, 문 좀 열어줘.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정화는 원룸 앞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추웠지만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준서야, 엄마가 미안해.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김준서 씨 보호자분이세요?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입니다. 김준서 씨가 교통사고로 입원하셨습니다. 정화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지금 바로 오셔야 합니다.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정화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준서야.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정화는 숨을 헐떡이며 응급실 앞에 도착했습니다. 김준서 환자 어디 있어요? 간호사가 차트를 확인했습니다. 3번 응급실입니다. 지금 처치 중이세요. 정화는 비틀거리며 커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침대 위에 준서가 누워 있었습니다. 얼굴엔 상처가 있었고 팔엔 깁스가 되어 있었습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준서야. 정화는 달려가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야, 괜찮니? 어디 아픈 데 없어? 준서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정화를 보는 순간 그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엄마. 준서야, 괜찮아? 많이 다쳤어? 정화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준서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괜찮아요.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네, 맞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습니다. 팔이 골절됐고 타박상이 좀 있지만 생명엔 지장 없습니다. 정화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의사는 차트를 적으며 말했습니다. 다만 환자분이 많이 지쳐 보입니다.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한 것 같아요. 정화는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준서는 여전히 고개를 돌린 채였습니다. 준서야, 무슨 일 있었어? 준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내 잘못이야. 다 내 잘못이야. 며칠 후 준서는 퇴원했습니다. 정화는 그를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준서는 말이 없었습니다.
방에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정화는 문 앞에 서서 망설였습니다. 준서야, 밥 먹어야지. 괜찮아요. 안 먹을래요. 준서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정화는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식탁 위에 혼자 밥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내가 뭘 어떻게 해야 하지? 밤이 되었습니다. 정화는 준서의 방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준서야, 엄마 들어가도 돼?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들어오세요. 정화는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준서는 침대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그의 옆에 앉았습니다. 준서야, 미안해. 준서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정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가 너한테 말 못한 게 정말 미안해. 준서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엔 배신감과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누구예요? 도연 씨 말이니? 네. 그 사람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정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준서야, 엄마는 내가 다칠까봐. 다칠까봐요? 준서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 지금 너 다쳤어요. 전 이제 뭐예요? 전 누구예요? 준서야. 제 친아버지는 누구고 왜 그 사람이 절 키웠어요?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정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서야, 엄마가 설명할게. 설명하지 마세요. 준서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엄마는 저를 속였어요. 평생 거짓말을 했어요. 준서야, 그게 아니야. 그럼 뭐예요? 진실을 숨긴 게 거짓말 아니에요. 정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준서는 숨을 거칠게 내쉬었습니다. 전 엄마를 믿었어요. 평생 엄마만 믿고 살았어요.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준서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준서야, 엄마는 정말. 손 떼세요. 준서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저 좀 혼자 있고 싶어요. 준서야, 나가주세요. 제발. 정화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발걸음이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문을 나서는 순간 준서가 말했습니다. 엄마, 유진이는 어떡해요? 정화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준서야, 유진이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헤어져야 해요. 정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서야, 엄마도 잘 모르겠어. 몰라요? 엄마 때문에 이렇게 됐는데 몰라요? 준서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전 유진이 없이는 못 살아요. 근데 유진이 아버지가 저 엄마를 미워하잖아요. 정화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준서야, 엄마가 뭐라도 해볼게. 그랬어요. 엄마가 뭘 할 수 있겠어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정화는 그 자리에 서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내가 정말 잘못했구나. 다음 날 정화는 미용실 문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손님을 받을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멍하니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오후 단골 손님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괜찮으세요? 얼굴이 안 좋아 보이는데. 정화는 억지로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요즘 좀 피곤해서요. 무리하지 마세요.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속으론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서의 방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정화는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습니다. 준서야, 저녁 먹어야지. 대답이 없었습니다. 정화는 문을 열었습니다. 방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는 정리되어 있었고 옷장은 비어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정화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엄마, 저 좀 혼자 있고 싶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연락할게요. 마이너스 준서. 정화는 쪽지를 움켜쥐었습니다. 준서야, 어디 간 거야?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준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꺼져 있었습니다.
준서야, 제발 전화 좀 받아. 정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텅 빈 방 안. 준서의 흔적만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 사진 한 장. 어린 준서가 정화를 안고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정화는 사진을 꼭 껴안았습니다. 미안해 준서야, 정말 미안해.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화는 매일 핸드폰을 들여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준서야, 넌 어디 있니? 정화는 준서의 회사로 찾아갔습니다. 동료 한 명을 만났습니다. 준서 씨요? 휴가 신청했다고 들었어요. 휴가요? 네. 한 달 정도요. 어디 가신다고는 안 하셨는데.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화는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한 달 동안 어디 있는 거야?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걱정이 밀려왔습니다. 제발 무사하길. 어느 날 저녁 정화는 유진에게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님, 저 유진이에요. 정화는 놀라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진아, 어떡해? 어머님, 준서 오빠 연락 안 돼요. 혹시 어디 있는지 아세요? 정화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유진아, 미안해, 나도 몰라. 유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저 정말 걱정돼요. 오빠가 제 전화도 안 받아요. 유진아, 미안해, 다 엄마 잘못이야. 아니에요. 어머님 잘못 아니에요. 유진이 울먹였습니다. 저 오빠 정말 사랑해요. 근데 아빠가 절대 안 된다고 하세요. 정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유진아, 정말 미안해. 엄마가 다 망쳤어. 어머님, 제발 자책하지 마세요. 유진은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아빠 설득해 볼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유진아, 고마워. 어머님도 힘내세요. 우리 꼭 다시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정화는 핸드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유진이는 착한 아이구나. 하지만 동시에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과연 다시 만날 수 있을까? 밤, 정화는 혼자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텅 빈 집. 오래된 가족 사진이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어린 준서를 안고 웃고 있는 정화의 모습. 그때는 행복했습니다. 힘들었지만 준서가 있어 버틸 수 있었습니다. 정화는 사진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나는 정말 좋은 엄마였을까? 준서를 지키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결국 준서에게 상처를 줬습니다. 내가 진실을 말했어야 했나?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20년 전 정화는 혼자였습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그녀를 받아줬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정화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도현과의 결혼 생활.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도연은 성실했고 준서를 잘 돌봤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실패하면서 모든 게 변했습니다. 당신 때문이야. 당신 때문에 내 인생이 망했어. 도연은 매일 정화를 원망했습니다. 당신이 임신한 상태로 왔잖아. 그게 나한테 얼마나 부담이었는지 알아. 정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참았습니다. 준서를 위해서. 하지만 결국 도연은 떠났습니다. 정화는 그를 붙잡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 차라리 홀로 버티는 게 나았습니다. 정화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준서는 떠났고 유진과의 관계도 불투명했습니다. 도연은 여전히 그녀를 미워했습니다.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정화는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정화 씨.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미란이었습니다. 미란 씨. 정화 씨, 제가 할 말이 있어서요. 내일 시간 괜찮으세요? 정화는 망설였습니다. 미란 씨 전. 제발요. 중요한 얘기예요. 미란의 목소리는 진지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날 정화는 미란이 지정한 카페로 갔습니다. 조용한 골목 안에 작은 카페였습니다. 미란은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화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미란은 정화를 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정화 씨 그동안 힘드셨죠?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란 씨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아니에요. 잘못이 아니에요. 미란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저도 많이 생각해봤어요. 이 상황이 누구의 잘못인지. 정화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미란은 계속 말했습니다. 정화 씨, 남편이 너무 심했어요. 그건 제가 사과드릴게요. 아니에요. 도연 씨도 상처가 많으셨을 거예요. 그래도요. 사람 얼굴에 물을 뿌리는 건 잘못된 거예요. 미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정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미란 씨 왜 저를 만나자고 하신 거예요? 미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화 씨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요. 정화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이들이요? 네. 준서 씨와 유진이요. 미란은 정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화 씨, 우리 어른들이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안 돼요. 아이들은 서로 사랑하고 있어요. 정화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미란 씨 하지만 도연 씨가. 제가 설득할게요. 시간이 걸리더라도요. 미란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정화는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정말 좋은 사람이구나. 미란 씨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우리 함께 힘을 합쳐요. 미란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정화는 카페를 나와 걸었습니다. 하늘은 맑았습니다. 오랜만에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이제 조금은 희망이 보이는구나. 정화는 핸드폰을 꺼내 준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서야, 엄마야. 걱정하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할게. 사랑해. 문자는 읽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화는 괜찮았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돌아올 거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준서는 여전히 연락이 없었습니다. 정화는 매일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아무 소식도 없었습니다. 준서야, 제발 무사하길. 불안한 밤들이 계속됐습니다. 어느 날 밤 정화는 잠들지 못하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을 들여다보다가 문득 눈물이 났습니다. 내가 너무 못난 엄마구나.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여보세요? 김준서 씨 보호자분이세요? 정화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맞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서울대학교 병원 응급실입니다. 김준서 씨가 교통사고로 입원하셨습니다. 정화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지금 바로 오셔야 합니다. 상태가 심각합니다. 정화는 핸드폰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준서야. 그녀는 급히 옷을 걸치고 밖으로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아 타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제발 무사해야 돼.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 앞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정화는 헐떡이며 간호사에게 물었습니다. 김준서 환자 어디 있어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3층입니다. 정화는 비틀거리며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3층 복도. 중환자실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정화는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눈앞의 사람을 보고 얼어붙었습니다. 강도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옆엔 박미란과 유진이 서 있었습니다. 도연도 정화를 보는 순간 굳었습니다. 정화 씨. 정화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유진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유진아, 준서는 어떻게 됐어? 정화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유진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금 수술 중이에요. 머리를 심하게 다쳤대요. 정화는 그 자리에 무너질 뻔했습니다. 미란이 급히 정화를 붙잡았습니다. 정화 씨, 진정하세요.
의사 선생님이 최선을 다하고 계세요. 정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준서야, 제발 제발. 도연은 말없이 그 광경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얼굴엔 복잡한 감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수술실 불빛이 켜져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정화는 벽에 기대어 서서 눈을 감았습니다. 제발 살려주세요, 제발.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수술실 문은 여전히 닫혀 있었습니다. 정화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그는 정화 옆에 섰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화야. 정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을 보는 순간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도연 씨, 준서는 괜찮을 거요. 도연의 목소리는 낮았습니다. 의사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했소.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요. 여기까지 와줘서. 도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준서는 내 피가 아니어도 한때 내 아들이었소. 정화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도연 씨, 그때는 내가 너무 어렸소. 아무것도 몰랐어.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업이 실패하고 빚에 쪼들리고 그때 난 미쳐 있었소. 정화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을 원망했소. 당신 때문이라고 생각했어. 정화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연 씨, 그건 다 내 잘못이에요. 아니요. 도연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 잘못이 아니요. 내가 너무 약했던 거요. 정화는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가엔 후회의 그림자가 어려 있었습니다. 도연 씨, 왜 갑자기 이러세요? 준서가 사고를 당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들었소. 도연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내가 너무 심했소. 당신한테, 준서한테.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도연 씨도 힘드셨을 거예요. 힘들었다고 해서 사람 얼굴에 물을 뿌려도 되는 건 아니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하오, 정화야. 진심으로 미안하오. 정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연 씨, 저도 미안해요. 진실을 숨긴 거. 당신은 살기 위해서 그랬을 거요. 나도 이제 알아. 도연은 천천히 정화 옆에 앉았습니다. 그때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을지 이제야 이해가 돼요. 두 사람은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20년의 시간이 그 침묵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미란이 조용히 다가와 말했습니다. 두 분 이제 그만 화해하세요. 정화와 도연은 미란을 바라봤습니다. 미란은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이들이 지켜보고 있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먼저 용서해야죠. 유진도 다가와 말했습니다. 아빠, 정화 어머님도 많이 힘드셨어요. 이제 그만 용서해주세요. 도연은 딸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유진아, 넌 정말 착하구나. 도연은 유진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빠가 너무 고집을 부렸어. 아빠, 괜찮아요. 이제라도 이렇게 해주셔서 감사해요. 유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때 수술실 문이 열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모두가 일어났습니다. 정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선생님, 준서는 어떻게 됐어요? 의사는 마스크를 벗으며 말했습니다. 다행히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정화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의사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의식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좀 더 지켜봐야 해요.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도연도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행이요, 정말 다행이야. 미라는 정화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정화씨, 이제 괜찮을 거예요. 잠시 후 준서는 중환자실로 옮겨졌습니다. 정화는 유리창 너머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창백한 얼굴, 산소 마스크를 쓴 채 누워있는 준서.
정화의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준서야, 엄마가 여기 있어. 꼭 깨어나. 도연도 유리창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엔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준서, 아직도 저렇게 어려 보이는구나. 정화는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도연 씨, 그때 준서 정말 많이 따랐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기억해. 준서가 나를 아빠라고 불렀을 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가 참 행복했어. 정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연 씨, 정말 미안해요. 됐소. 이제 그만 미안해하시오. 도연은 정화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정화야, 준서가 깨어나면 내가 사과할 거요. 도연 씨. 그리고 유진이랑 준서의 결혼도 내가 허락하겠소. 정화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주실 거예요? 그래야 옳은 일이요. 아이들은 잘못이 없어. 도연은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아, 넌 준서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정말 사랑해요. 도연은 딸을 꼭 껴안았습니다. 그럼 됐어. 아빠가 허락할게. 유진은 아버지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감사해요. 아빠, 정말 감사해요. 미란도 남편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잘 결정하셨어요. 정화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 보이는구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평화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준서는 여전히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태는 안정적이었습니다. 정화는 매일 병원을 찾았습니다. 유진도 함께 왔습니다. 어느 날 정화와 유진은 중환자실 밖에 앉아 있었습니다. 유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오빠 꼭 깨어날 거예요. 정화는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마워, 유진아. 내가 있어서 정말 든든해. 유진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어머님, 저 오빠 정말 사랑해요. 오빠 없이는 못 살아요. 나도 알아, 유진아. 너희 둘이 서로 얼마나 사랑하는지. 정화는 유진을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가 다 망쳤는데 그래도 너희가 다시 만날 수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유진은 정화의 품에서 울었습니다. 어머님, 제가 더 감사해요. 어머님이 오빠를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정화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착한 아이구나, 정말 착한 아이야. 그날 밤 정화는 준서의 병실을 지켰습니다. 산소 마스크 너머로 보이는 준서의 얼굴. 정화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서야, 엄마가 여기 있어. 엄마가 정말 미안해. 진실을 숨긴 거. 정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엄마는 너를 정말 사랑해. 세상 그 무엇보다 사랑해. 준서의 손가락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정화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준서야? 준서야? 정화는 급히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간호사님, 아들 손가락이 움직였어요.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준서의 상태를 확인했습니다. 조금 더 기다려보세요. 곧 깨어날 수 있어요. 정화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준서야, 깨어나는 거니? 그녀는 아들의 손을 더 꼭 잡았습니다. 엄마가 여기 있어. 걱정하지 마. 새벽이 밝아왔습니다. 정화는 잠들지 않고 준서를 지켰습니다. 그리고 해가 떠오를 무렵 준서의 눈꺼풀이 떨렸습니다. 준서야. 정화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준서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흐릿한 시선이 정화를 향했습니다. 엄마. 정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 엄마야. 준서야, 깨어났구나. 준서는 약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엄마 걱정했어요. 그럼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정화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준서는 천천히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미안해요. 제가 너무 심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준서야. 엄마가 잘못했어. 아니에요. 엄마는 절 지키려고 하신 거잖아요. 준서의 눈에도 눈물이 맺혔습니다.
준서야. 엄마, 저 이제 알아요. 엄마가 얼마나 힘드셨는지. 준서는 약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이제 알겠어요. 정화는 아들을 꼭 껴안았습니다. 준서야, 엄마도 사랑해, 정말 사랑해. 문이 열리고 유진이 들어왔습니다. 오빠. 유진은 달려와 준서를 안았습니다. 오빠, 깨어났어요. 정말 다행이야. 준서는 유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유진아, 미안해. 걱정 많이 했지. 유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오빠가 깨어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정화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을 거야. 복도에서 도현과 미란도 들어왔습니다. 도현은 준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준서 씨, 다행이요. 깨어나서. 준서는 도현을 보며 놀랐습니다. 도현 아저씨? 도현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준서 씨, 아니, 준서야. 그는 준서의 손을 잡았습니다. 내가 너한테 너무 심했어. 미안하다. 준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저씨, 괜찮아요. 도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지 않아. 너와 유진이의 결혼 내가 반대한 건 잘못이었어. 준서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도현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 너희 둘을 축복한다. 유진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빠, 감사해요. 준서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정화는 그 광경을 보며 조용히 울었습니다. 드디어 끝이 났구나. 준서가 퇴원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상태는 많이 좋아졌습니다. 팔의 깁스도 곧 풀 예정이었습니다. 정화는 매일 아들을 돌봤습니다. 유진도 자주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도현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화 씨, 시간 괜찮으시오? 정화는 놀랐습니다. 네, 괜찮습니다. 무슨 일이세요? 할 얘기가 있소. 커피 한 잔 하시오. 정화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약속 장소는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강남의 한 골목 안 사람이 많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정화는 조심스럽게 카페 문을 열었습니다. 도현은 이미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서 오시오. 도현은 자리를 권했습니다. 정화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도현 씨, 무슨 얘기가 있으세요? 도현은 커피 2잔을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정화 씨, 그동안 많이 생각했소. 정화는 도현을 바라봤습니다. 도현은 창밖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준서가 깨어나고 당신을 다시 보면서 과거가 자꾸 떠올랐소. 정화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현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정화 씨, 그때 왜 떠났소? 정화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도현 씨, 내가 알고 싶은 건 진짜 이유요. 당신이 왜 갑자기 사라졌는지. 도현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정화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도현 씨, 그때는.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을 살리려고 했어요. 도현은 눈을 크게 떴습니다. 무슨 말이요? 정화는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도현 씨가 빚에 쪼들리고 사업이 완전히 망했을 때 정화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채권자들이 집까지 찾아왔잖아요. 협박도 하고. 도현은 그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당시 그는 정말 끝이었습니다. 그때 채권자 중 한 명이 저를 찾아왔어요. 정화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제안했어요. 제가 떠나면 도현 씨 빚을 줄여주겠다고. 도현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뭐라고요? 정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사람은 저를 원했어요. 그때 저는 미용실에서 일하고 있었고. 정화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이 미용실 사장이랑 아는 사이였어요. 저를 자기 가게로 데려가겠다고 했어요. 도현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네. 저는 떠났어요. 정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연 씨를 살리려고 준서를 지키려고.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화 씨 왜 말 안 했소? 말해서 뭐가 달라져요? 정화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도연 씨는 그때 너무 힘들어 하셨어요. 제가 또 짐이 될 순 없었어요. 도연은 테이블을 쳤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시오. 정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연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신은 짐이 아니었소. 당신은 내 아내였어. 도연 씨, 내가 당신을 지켰어야 했소. 근데 난 당신을 버렸어. 도연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정화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도연 씨 괜찮아요. 다 지난 일이에요. 괜찮을 리 없소. 도연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나는 당신을 원망했소. 당신이 날 버렸다고 생각했어.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도연 씨를 원망한 적 없어요. 정화 씨, 도움이 될 수 없다면 차라리 떠나는 게 낫다고 생각했어요. 정화는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려 잔이 흔들렸습니다. 도연은 정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안하오, 정화야. 정말 미안하오. 정화는 그의 손을 느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도연 씨 이제 그만해요. 다 지난 일이에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나는 반드시 사과해야 하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정화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정화는 깜짝 놀랐습니다. 도연 씨, 이러지 마세요. 정화야, 내가 너무 잘못했소.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을 지키지 못한 것, 당신을 원망한 것, 당신 얼굴에 물을 뿌린 것.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다 내 잘못이오. 용서해 주시오. 정화는 도연을 일으켰습니다. 도연 씨, 일어나세요. 제발. 도연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20년의 시간이 그 눈빛 속에 담겨 있었습니다. 도연 씨, 저도 미안해요. 정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못한 것, 도연 씨를 혼자 두고 떠난 것. 도연은 정화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니요. 당신은 잘못이 없소. 두 사람은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커피는 이미 식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개의치 않았습니다. 도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그 후로 어떻게 지냈소? 정화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처음엔 정말 힘들었어요. 낯선 곳에서 일하면서 준서 키우면서. 혼자서? 네. 혼자서요. 정화는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준서가 있어서 버틸 수 있었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서는 정말 착한 아이로 자랐소. 네. 도연 씨 덕분이에요. 내가 뭘 했다고. 도연 씨가 3년 동안 준서를 아버지처럼 돌봐주셨잖아요. 정화는 감사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어린 준서가 자신을 따르던 모습. 아빠. 라고 부르던 목소리. 준서는 내 아들이었소. 도연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피가 섞이지 않았어도 한때는 내 아들이었어. 정화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도연 씨 고마워요. 그때 우리를 받아주셔서. 받아줬다고 생각하지 마시오.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당신들이 있어서 행복했소.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습니다. 따뜻한 봄날이었습니다. 도연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정화 씨, 이제 우리 과거는 묻읍시다. 정화는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네, 그럼 좋겠어요. 그리고 준서와 유진이의 결혼 제대로 축복합시다. 도연의 눈빛은 진지했습니다. 아이들은 행복할 자격이 있소. 정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연 씨, 정말 감사해요. 감사할 건 없소. 당연한 일이요. 도연은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정화 씨, 우리 새로운 시작을 합시다. 정화도 커피잔을 들었습니다. 네. 새로운 시작이요. 두 사람은 잔을 부딪혔습니다.
딸그랑 작은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는 두 사람에게 특별했습니다. 20년의 오해가 풀리는 소리였습니다. 카페를 나서며 도연이 말했습니다. 정화 씨, 다음 주에 우리 집에서 식사 한번 합시다. 정화는 놀랐습니다. 네, 정말요? 그래야 사돈 아니오.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정화는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연 씨. 미란도 당신을 만나고 싶어 하오. 제대로 인사하고 싶다고. 미란 씨는 정말 좋은 분이세요. 그래요. 나보다 훨씬 좋은 사람이요. 도연은 웃었습니다. 정화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준서는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엄마, 어디 갔다 와요? 응. 도연 아저씨랑 커피 마셨어. 준서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연 아저씨요? 무슨 일이에요? 아무 일도 아니야. 그냥 이야기 좀 나눴어. 정화는 미소 지었습니다. 준서는 엄마를 자세히 바라봤습니다. 엄마 오늘 표정이 좋아 보여요. 정화는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엄마 기분이 좋거든. 무슨 일 있었어요? 응. 좋은 일이 있었어. 정화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준서야, 이제 다 잘 될 거야. 준서도 엄마를 안았습니다. 엄마, 저도 그렇게 믿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그렇게 있었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집안이 환해 보였습니다. 며칠 후 정화는 도연의 집으로 갔습니다. 준서와 유진도 함께였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였습니다. 정화는 조금 긴장했습니다. 문을 열자 미란이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화 씨. 안녕하세요, 미란 씨. 미란은 정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오늘 정말 기다렸어요. 어서 들어오세요. 거실은 깔끔하고 따뜻했습니다. 식탁에는 음식이 가득했습니다. 도연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서 오시오, 정화 씨. 준서도 오고. 준서는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 도연은 준서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준서야, 이제 아저씨 말고 아버님이라고 불러도 되네. 준서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네, 아버님. 도연은 준서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한다. 식사는 화기애애했습니다. 미라는 음식을 정성껏 차렸고 모두가 즐겁게 먹었습니다. 유진은 준서 옆에 앉아 행복하게 웃었습니다. 정화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런 날이 올 줄은. 식사 후 도연이 제안했습니다. 우리 결혼식 날짜 정합시다. 유진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 정말요? 그래. 이제 미룰 이유가 없잖니.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준서도 유진을 바라봤습니다. 유진아, 우리 결혼하자. 유진은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오빠. 결혼하자. 정화와 미라는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정화 씨, 미란 씨, 우리 사돈 관계 잘 부탁하오. 정화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연 씨. 미란 씨. 미란도 정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앞으로 잘 지내요, 정화 씨. 그날 저녁 정화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20년 전 똑같은 자리에서 자신을 보며 울었던 기억.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정화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안도와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정화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시원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시작. 정화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준서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준서야, 엄마 정말 행복해. 사랑해. 곧 답장이 왔습니다. 저도요, 엄마. 사랑해요. 정화는 핸드폰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고마워, 준서야. 너 때문에 엄마가 여기까지 왔어.
그날 밤 정화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불안도 없었습니다. 평화로운 밤이었습니다. 3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 완연히 찾아왔습니다. 거리엔 벚꽃이 만개했고 따뜻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준서의 상태는 완전히 회복됐습니다. 회사에도 복귀했고 유진과의 결혼 준비도 한창이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정화는 옷장 앞에 섰습니다. 오늘은 2번째 상견례 날이었습니다. 이번엔 진짜 괜찮을 거야. 거울을 보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준서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준비됐어요? 응, 거의 다 됐어. 정화는 새로 산 정장을 입었습니다. 이번엔 값싸지 않은 단정한 옷이었습니다. 미란이 함께 가서 골라준 것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예뻐 보여요. 준서가 미소 지었습니다. 정화는 아들을 안았습니다. 준서야, 엄마 떨려. 괜찮아요, 엄마. 이번엔 다를 거예요. 준서는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상견례 장소는 이번에도 같은 한정식 레스토랑이었습니다. 도연이 제안한 것이었습니다. 첫 상견례가 망쳤으니 같은 곳에서 다시 시작합시다. 정화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레스토랑 앞에 도착했습니다. 정화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준서가 엄마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엄마 힘내세요. 응. 고마워 준서야. 두 사람은 함께 문을 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따뜻한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도현과 미란 그리고 유진이 이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습니다. 어서 오세요 정화씨. 미란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정화는 미란의 손을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미란씨. 오늘 정말 예뻐 보이세요. 감사합니다. 미란씨가 골라주신 옷이에요.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도현도 다가왔습니다. 정화씨, 어서 앉으시오. 네, 도현씨. 정화는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준서도 유진 옆에 앉았습니다. 테이블엔 따뜻한 차와 음식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도현이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다시 모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지난번 상견례는 정말 최악이었소. 모두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다릅니다. 도연은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정화씨, 지난 일은 정말 미안했소.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도연씨. 다 지난 일이에요. 아니요. 나는 반드시 사과해야 하오. 도연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정화에게 깊이 인사했습니다. 정화씨, 진심으로 미안하오. 용서해 주시오. 정화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도연씨 일어나세요. 괜찮아요. 도연은 천천히 자리에 앉았습니다. 미란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여보, 잘하셨어요.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새로운 시작입니다. 도연은 준서를 바라봤습니다. 준서야, 유진아. 두 사람은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네, 아버님. 너희 둘의 결혼을 내가 진심으로 축복한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처음엔 반대했지. 하지만 이제 알겠어. 그는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사랑엔 과거가 없다는 걸. 정화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준서야, 넌 착한 아이야. 유진이를 잘 부탁한다.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준서도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유진이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빠,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도연은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유진아, 행복해라. 네, 아빠. 꼭 행복할게요. 미란이 정화에게 말했습니다. 정화씨, 이제 우리 진짜 가족이에요. 정화는 미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란씨. 정말 감사해요. 우리 앞으로 자주 만나요. 사돈 아니에요. 두 사람은 함께 웃었습니다.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이번엔 모두가 편안했습니다.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준서에게 음식을 권했습니다. 준서야, 이거 먹어봐. 맛있어. 준서는 감격했습니다.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정화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런 날이 정말 올 줄은.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식사 후 도연이 제안했습니다. 우리 사진 한 장 찍읍시다. 좋아요. 유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모두가 함께 일어나 자리를 잡았습니다.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준서와 유진이 가운데 섰고 양옆에 부모들이 섰습니다. 정화는 도연 옆에 섰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나란히 선 두 사람. 자, 하나, 둘, 셋. 찰칵.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사진 속 모두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정말 가족이 됐구나. 레스토랑을 나서며 준서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늘 정말 좋았어요. 그래, 엄마도 정말 행복해. 정화는 아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준서야, 엄마가 너무 자랑스러워. 유진도 정화에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뭘 감사해, 유진아. 우리가 더 고마워. 정화는 유진을 안았습니다. 유진아, 우리 준서 잘 부탁해. 네, 어머님. 평생 잘할게요. 도현과 미란도 배웅을 나왔습니다. 정화 씨, 조심히 들어가세요. 네, 도현 씨. 미란 씨. 정화는 두 사람에게 인사했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도현이 말했습니다. 정화 씨, 다음 주에 우리 다시 만납시다. 결혼식 준비해야죠. 네, 그럼요. 정화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뵐게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화와 준서는 나란히 걸었습니다. 거리엔 벚꽃잎이 날렸습니다. 엄마, 벚꽃 정말 예쁘다. 그러게. 올해는 유난히 예쁜 것 같아. 정화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은 하늘, 따뜻한 햇살. 이제야 진짜 봄이 왔구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3개월 전 첫 상견례를 앞두고 섰던 그 자리.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표정도 마음도 모두 달랐습니다. 이제 정말 괜찮아. 정화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고생했어, 정화야.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정화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밤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멀리서 봄비 소리가 들렸습니다. 비가 오네. 정화는 손을 내밀어 빗방울을 받았습니다.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이 비가 지나면 정말 따뜻한 봄이 오겠지. 정화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한 달 후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서울의 한 웨딩홀. 정화는 준서의 손을 잡고 입장했습니다. 하얀 드레스를 입은 유진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도연이 딸의 손을 잡고 버질로드를 걸었습니다. 미라는 자리에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화도 눈물을 참지 못했습니다. 유진아, 정말 예쁘다. 준서는 유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유진도 준서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도연은 딸의 손을 준서에게 건넸습니다. 잘 부탁한다, 준서야. 네, 아버님. 평생 잘할게요. 주례가 말했습니다. 신랑 신부는 서로를 바라보며 서약하십시오. 준서가 유진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아, 평생 사랑할게. 유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사랑해, 오빠. 식장 안은 박수 소리로 가득했습니다. 정화는 자리에서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도연도 박수를 쳤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피로연이 시작됐습니다. 정화와 도연, 미라는 함께 하객들을 맞이했습니다. 사돈 관계이시군요. 네, 맞습니다. 정화는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고 모두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신랑 신부가 차에 올랐습니다. 정화는 준서를 안았습니다.
준서야, 행복해라. 엄마도 행복하세요. 준서는 차에 올랐습니다. 유진도 정화를 안았습니다. 어머님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유진아. 정화는 며느리를 꼭 안았습니다. 차가 떠났습니다. 정화는 손을 흔들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잘 가, 준서야. 도연이 옆에 섰습니다. 준서가 잘 컸소. 내 도연씨 덕분이에요. 아니요. 당신 덕분이요. 도연은 정화를 바라봤습니다. 정화씨, 당신은 훌륭한 어머니요. 정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전 그냥 할 수 있는 걸 했을 뿐이에요. 그게 위대한 거요. 도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미란도 다가왔습니다. 정화씨, 오늘 정말 수고하셨어요. 미란씨도요. 세 사람은 함께 웨딩홀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빗속에 섰습니다. 얼굴에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차갑지만 상쾌했습니다. 봄비네요. 도연이 우산을 펼쳤습니다. 정화씨, 우산 쓰시오. 괜찮아요. 비 좀 맞고 싶어요. 정화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 비가 지나면 정말 따뜻한 날이 올 거예요. 미란도 빗속에 섰습니다. 정화씨 말이 맞아요. 이제 정말 봄이 왔어요. 세 사람은 빗속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정화는 혼자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하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정화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준서에게서 온 사진을 봤습니다. 신혼여행지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엄마 잘 도착했어요. 사랑해요. 정화는 사진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도 사랑해, 준서야.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행복한 눈물이었습니다. 정화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밖에는 여전히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정화는 손을 내밀어 빗방울을 받았습니다. 이제야 진짜 봄이 왔구나. 31년을 혼자 버텨온 인생. 힘들었고 외로웠고 아팠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괜찮았습니다. 모든 게 제자리를 찾았습니다. 정화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58년을 살아온 얼굴. 주름이 있었지만 아름다웠습니다. 고생했어, 정화야. 정화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너도 행복해도 돼.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치유의 눈물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비가 계속 내렸습니다. 정화는 창문을 열고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차분하고 평화로운 소리였습니다. 고마워, 모두에게 고마워. 정화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도연씨, 미란씨, 유진아, 그리고 준서야.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엄마가 정말 행복해. 그날 밤 정화는 편히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불안도 없었습니다. 평화로운 잠이었습니다. 그리고 꿈속에서 정화는 웃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정화는 미용실 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비쳤습니다. 거울 앞에 앉아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야.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오늘 표정 정말 좋아 보이세요. 그래요? 기분이 좋거든요. 정화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손님이 물었습니다. 무슨 날인데요? 그냥요. 특별한 날이에요. 정화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벚꽃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봄이 왔거든요. 진짜 봄이요. 정화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손님은 알아듣지 못했지만 정화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랜 겨울이 지나고 드디어 봄이 왔다는 것을. 그리고 그 봄은 정화에게 새로운 시작을 선물했습니다. 용서와 화해, 사랑과 희망. 정화는 이제 알았습니다. 과거는 짐이 아니라 딛고 일어설 발판이라는 것을. 저녁 정화는 도현과 미란에게서 문자를 받았습니다. 정화씨, 다음 주 저녁 같이 식사해요. 우리 사돈끼리. 정화는 미소 지으며 답장했습니다. 네, 좋아요. 기대할게요.
정화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봄비가 그쳤습니다. 하늘에는 무지개가 떠 있었습니다. 예쁘다. 정화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정말 끝이 보이는구나.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31년의 인생. 혼자 버텨온 시간. 힘들었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 소중했습니다. 정화는 거울 앞에 섰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신을 보며 말했습니다. 고생했어, 정화야. 정말 고생했어. 그리고 환하게 웃었습니다.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정화는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 얼굴을 스쳤습니다. 이제 진짜 봄이야.